자, 이번 시간에는 142페이지예요.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이라는 개념 뜻은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물권 변동이라 하고, 이러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 그게 142페이지 있죠. 변동의 원인. 이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하고, 민법의 규정, 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행위와 물권 변동과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이게 행위에 의한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요. 그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요.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라는 제도, 동산의 경우는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이걸 부동산의 공시방법 등기, 동산의 공시방법 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날 때는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개념적으로 좀 공부할 게 143페이지 공시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물권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해야 된다는 원칙.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부동산, 동산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부동산, 동산에 모두 적용돼요.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다. 그런데 이 공신의 원칙, 다음 페이지요. 공신의 원칙은 의미가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게는 신뢰하고 믿은 대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144페이지예요. 공시 방법, 이것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은 신뢰한 대로 보호한다. 신뢰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다른 말로 하면 공시 방법인 등기가 무효다, 인도가 무효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었다면, 이렇게 믿었다면 이 믿은 대로 물권, 소유권은 소유권, 그죠? 믿은 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자, 이게 보호하는 원칙이죠. 자, 이런 제도는 등기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도, 이것은 인정해요. 그래서 동산의 영역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돼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 동산에 모두 적용된다. 모두. 그러나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이렇게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둘 것.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예요.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자, 우리는 물권행위란 의미를 정리하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소멸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물권이 움직이게 하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하냐,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
뭐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 그렇죠?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게 전부 다 물권 행위죠. 이렇게. 이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 중에 하나죠.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 물권 행위. 자, 이런 내용들을 먼저 물권 행위 알아두시고, 물권 행위와 공시 방법의 관계에서는 물권 행위,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 행위 했을 때는 반드시 공시 방법을 별도로 해라 했어요. 공시 방법을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의 경우는 인도 이거 하라 했죠. 물권 행위라는 행위를 법령에 했을 때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난다 그랬죠. 이게 별도로. 그래서 공시 방법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46페이지에요. 여기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이 있죠. 이것은 소유권 양도를 가지고 보면 소유권 양도한다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양도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줘서 소유권 이전되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소유권 양도 행위는 물권 행위지만 매매 행위는 채권 행위죠. 소유권에 관한 매매 계약. 이건 채권 행위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매매 계약과 소유권 양도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고, 이 물권 행위는 매매 계약과의 관계인 채권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물권 행위인 양도 행위는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과 독자성이 있는가?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과 소유권 양도 별도로 하는 행위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오시면 거기에 양갈로 2번 학설과 판례가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유인설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권 행위는 소유권 양도 행위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은 있는가? 독자성, 즉 채권 행위 매매 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 행위 매매 계약과 관계에서 이 물권 행위인 소유권 양도 행위는 독자성이 인정되는가? 부정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에 독자성을 부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소유권 양도라는 이 행위는 매매 계약이란 채권 행위와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이라는 이 속에 매매 계약, 매매 안에 바로 소유권 양도 행위를 함께 한다. 함께 일체 한 몸으로 한다. 양도 행위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태도를 우리 판례가 취하고 판례.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매매 계약이 유효이어야 이 소유권 양도도 유효가 된다.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이 양도 행위도 무효가 된다. 이것을 뭐라 하냐? 원인, 결과. 그죠? 원인, 결과 관계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이게 원인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원인 결과관계가 존재한다 해서 유인이라고 합니다. 유인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유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행위라는 소유권 양도행위는 채권행위인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보면 독자성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판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매매계약과 소유권 양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양도행위는 매매계약과 함께 존재한다. 독자성 부정 이란 뜻이고, 독자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계약이 유효나 무효가 되면 소유권 양도행위도 유효 무효가 바로 연결된다. 원인 결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유인성을 취한다. 이것을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유인성설 이렇게요.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익혀둡니다. 판례는 독자성 부정 유인성을 취한다 이렇게요. 요거 한 개만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요 결론을 반드시 알아둡시다. 이렇게 요 결론,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한다. 이렇게요 연결합니다. 그 내용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학문적이고 그 이유가 왜 그러고 이런 내용 다 안다는 것은 학위 쓸 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암기하세요.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물권행위라는 소유권 양도행위는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의 관계에서는 독자성이 부정하고 독자성 부정한다. 그 말은 매매계약 안에 소유권 양도행위를 같이 한다. 함께 한다. 그래서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 독자성을 부정하니 매매계약 안에 소유권 양도행위가 같이 있으니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은 소유권 양도행위도 유효한 뜻이고, 매매계약이 무효한 것은 소유권 양도도 무효한 뜻이다. 그래서 원인 결과관계가 인정되는 유인관계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등기로 갈게요. 148페이지 등기. 이 등기라는 말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그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 하기도 하고,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표시를 우리는 등기라 하기도 해요. 우리 등기관은 반드시 권리관계를 내용을 등기부에다 기재하고 자기가 날인을 하죠. 등기관 자신은 날인을 해요. 이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관에서 적법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등기의 종류는 우리 민법에서는 잘 시험으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한번 쭉 봐두시면 좋겠죠. 개념적으로, 그죠? 사실에 관한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표제부. 표시란에다가 이렇게 기재하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우리 등기부를 갑구란, 을구란 해서 여기에 갑구란, 을구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등기를 우리는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그래요. 보통 갑구란이라는 곳에는 소유권 내용, 즉 소유권이나 소유권과 관계되는 내용을 거기에 등기 내용을 씁니다. 을구란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거기다가 기재하는 등기 부분입니다. 그것을 을구란이라 그래요.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 뭐 등이 있다. 방식에 의한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이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에 독립적인 번호, 독립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순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등기에 그 번호, 순위번호를 그대로 따서 부기 1호, 부기 2호 등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부기등기라 그래요. 기존의 등기 순위에 덧붙여서 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 한다. 이렇게 했죠. 효력에 의한 분류는 150페이지에 본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죠. 이 예비등기는 지금은 가등기만 있습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채권 청구권이 발생되었을 때 부동산에 관해서 그것을 소유권 청구권이라는 채권 청구권을 등기부에다가 등기할 때는 물건이 아니니까 가등기 형태로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가등기는 그 자체가요 아직 권리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뜻에서 가등기라 표현합니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담보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인데, 대장은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부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이건 등기소, 즉 사법부, 대법원이 관할하는 사법부 안에서 한 기관인 등기소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만 권리를 확인할 때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할 때는 대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권리관계를 판단한다, 권리관계의 유무를 판단한다 할 때는 등기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등기부와 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보존 등기하려고 그러면 대장상의 권리를 가지고 등기할 수밖에 없죠. 보존 등기는 최초로 등기부가 없는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하려고 그러면 대장상에 최초로 소유자가 누군가를 대장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50페이지에 그 하단에요.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등기부와 대장과의 관계에 해놨죠. 그 부분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등기 절차인데요. 등기 절차는 등기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함께 신청해야만 등기가 실행된다라는 면에서 공동신청주의 원칙이라 그래요. 등기관에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등기를 실행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공동신청주의, 이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기 내용의 진정성을 이게 담보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공동신청주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라는 원리, 이걸 공동신청주의라고 그래요. 단독신청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뭐 상속 등기를 한다든가 판결을 받은 상태 내용대로 등기한다든가 할 때 이때는 단독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나 원칙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등기가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의무자가 여기에 협력해 주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고 등기를 하지 못하면 물권 변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야죠. 즉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협력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다.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민법상의 권리.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하는데, 실행하는데 공동신청해야 되니 협력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실체법상 권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등기 청구권과 구별해야 될 게 등기 신청권이죠. 이 등기 신청권은 국민 개인이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등기해달라,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려달라, 등기를 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거는 공권입니다. 이거는 사건이죠. 사법상의 권리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사인 간의 권리다 한 것이죠. 이거는 등기 신청권은 공권으로서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다. 그죠? 이런 면에서 다르다.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럴 때 등기 인수 청구권은 어떠냐?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이 등기 청구권의 한 내용인데요. 등기 청구를 인정합니다. 즉 인수 청구권도 인정합니다. 인정. 이건 뭐냐?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해 가져가라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등기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를 이전에 가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등기 명의가 자기한테 등기 의무자한테 있으니까 계속 세금도 더 내라 그러고 의료 보험료도 더 내라 그러고 뭐 이런 등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기 권리자, 즉 등기를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너의 이름으로 등기를 가져가라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것도 우리 법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한 형태로서 인정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등기 청구권이란 것이 그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입니다. 성질.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냐 성질이. 여기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이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물권자가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행사 시 이때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그 물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올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이것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당사자로서. 자, 그렇게 해석하면 여기에 채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없는 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등기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물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내놔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등기 청구,
또 수증자의 등기 청구, 또 예약 완결권자의 등기 청구, 매매에 있어서 예약 완결자의 등기 청구,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 환매권자, 또 임차인의 등기 청구, 부동산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등기 청구, 이런 사람 등기 청구는 전부 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요,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거 하나 있네요. 부동산의 시효 취득한 자,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도 아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물권 청구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컨대 물권자인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이니까 매도인이 해제 후 혹은 취소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것이 바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요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 물청이다. 물권적 청구권, 물청이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기의 부동산이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등기 마소하라 하는 것도 이거죠. 이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에서 1번 동그라미, 법률 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전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매수인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놨네. 그러면 종전에 등기 명의자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위조해서 서류를 다 위조해서 등기 이전해가지고 등기 명의로 존재하는 그 사람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실체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종전의 소유자 이 사람이 자기 등기부와 실제 소유권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야, 상대방 너 서류 위조해 갔잖아. 등기 말소해. 이렇게 하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 니은의 법정 지상권자의 등기 청구권, 법정 지상권자는 법률 규정에서 등기가 지상권 등기가 자기 명의로 존재하지 않아도 이미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당의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할 때 이 등기 청구권은 지상권에 기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거기 계속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이때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물권적 효과가 발생해서 해제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에 있는 소유권이 매도인한테로 당연히 복귀됐다고 해석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매수인한테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때는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또 세 번째 줄에 소유권 등기의 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에 가름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요 니은에 있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니은에 물권적 청구권.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행사는 153페이지 있죠.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 인수청구권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등기 행사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그 유효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적법하게 등기가 갖춰졌다면 그 등기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